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내일은 3층 사시는 덕순이 할머니 댁에 가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아까 낮 시간에 일을 하는데 할머니가 찾아와서는 내일 뭐 하냐면서 제 손을 오랫동안 쓰다듬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내일 집에 놀러 오면 맛있는 것도 잔뜩 해주고 종일 신나게 해준다면서 저를 꼬드기셨어요. 저는 누가 보기라도 할까 싶어 조마조마했는데 할머니는 누가 보면 어떠냐면서 계속 추파를 던지셨죠. 자고로 남자 손은 이렇게 두툼해야 한다면서 마음껏 제 손을 본인 욕심껏 만지셨고요. 제가 교대하고 나면 할머니 댁으로 가겠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씩 웃으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나이를 어느 정도 잡수신 아줌마나 할머니들은 그거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제 착각이었어요. 올해 60대 중반이라는 덕순이 할머니는 지금도 아주 왕성하신 분이시죠. 틈만 나면 저를 얼마나 보채시는지 몰라요. 젊은 여자들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덕순이 할머니랑 사랑을 나누는 게 재미도 있고 좋기는 한데요.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랑을 나누다 보면 너무 흥분해서 제가 격렬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할머니가 막 숨 넘어갈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막 기절이라도 하는 것처럼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바들바들 떨기도 하시고요. 저는 그럴 때면 혹여나 할머니가 어떻게 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속으로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덕순이 할머니는 너무 좋아서 그런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달라고 하세요. 정말 못 말리는 덕순이 할머니예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 남성이고요. 경기도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이곳은 아파트 동이 딱 2개짜리인 나홀로 아파트에 가까운 곳인데요. 그래서 경비원도 저를 포함해서 단 2명뿐이죠. 2명이서 하루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도 몇 명 안 되고요. 아파트가 작아서 그런지 분여회도 없죠. 한마디로 근무 조건이 편하기로는 정말 최고인 곳이에요. 제가 아직 30대 후반이라서 경비원 일을 하기에는 젊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알아요. 처음에 경비 일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집에서도 반대를 했었고요. 물론 저도 제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경비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일이 편한 것도 장점이지만 저를 즐겁게 해주는 덕순이 할머니가 있어서 더 만족스러워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설 보안 업체에서 일을 했었어요. 어중간한 대학을 나와서 친구 따라 취업을 하게 된 곳이었는데요. 특별히 일이 힘들지는 않았는데 월급도 많지 않고 일이 재미있지도 않았어요. 요새는 조금 근무 여건이 나아지기는 했을 텐데요. 제가 일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회사 안에서 그렇게 똥군기를 잡더라고요. 사내 정치질도 심했고요. 야간 출동직으로 일할 때는 툭 하면 이 업체 저 업체에서 경보가 울려서 나가봐야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대부분 가보면 별일 아니기는 한데 밤새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도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승진도 몇 차례 하게 되었고 자리를 잡아갔죠. 그러다가 30살 무렵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게 된 와이프는 저랑 동갑이었는데요. 연애할 때는 와이프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았어요. 같이 있으면 즐겁기도 하고 또 속궁합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연애 초창기에는 눈만 마주쳐도 뜨거웠죠. 둘 다 한참 때이다 보니 어떨 때는 만나자마자 바로 모텔에 가서 종일 그것만 할 때도 있을 정도였죠.
와이프는 아주 여우 같은 타입이었는데요. 얼굴은 예쁘지 않았지만 몸매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좋은 편이었고요. 한두 번 관계로는 만족을 못할 만큼 욕구도 강한 편이었죠. 저는 키는 70 중반으로 크지는 않지만 약간 돌쇠 타입으로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달아올라서 덤벼오는 와이프를 만족시켜줄 수 있었어요. 와이프는 제가 만족스럽게 해주는 날은 아주 애교도 부리고 아양도 떨면서 얼마나 여우처럼 굴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덜컥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나 와이프나 넉넉하지 않은 집안 출신이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제가 그 나이에 얼마나 돈을 모아놨겠어요. 와이프도 작은 규모의 회사에 다니고 있던 터라 혼수를 해올 돈도 충분하지 않아 보였죠. 부모님들께 손을 벌려서 겨우 방 2개짜리 빌라를 구할 수 있었고요. 살림은 최소한으로 갖추기로 했어요. 어떤 가전제품은 중고거래로 구해오기도 했죠. 그래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신혼 초창기에는 알콩달콩하면서 재밌고 행복했어요.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와이프하고 동네 산책도 다녔고요. 제가 먼저 퇴근하는 날은 지하철역으로 와이프를 마중 나가기도 했죠. 임산부에게 좋다는 스트레칭이며 요가도 같이 하면서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커지더라고요. 내 아이를 임신한 와이프에게도 잘해주고 싶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열심히 바쁘게 살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저를 쏙 빼닮은 아들이었는데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제야 실감이 되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내가 퇴사를 해서 제가 혼자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애를 썼죠. 쉬는 날이면 동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요. 배달이 뜸했던 날은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살림에 도움이 되려고 정말 바쁘게 돌아다녔네요. 그렇게 아등바등 일을 하는데도 혼자 벌다 보니 경제적으로 조금씩 쪼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고 해도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회사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도 했고요. 몇천 원을 아껴보려고 좋아하던 담배까지 끊게 되었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 조금 아껴보겠다고 담배를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에요.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빠듯하게 생활하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간 날도 아들이 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죠.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 건지 몇 달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나갔던 것 같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기는 했는데 돈 들어가는 곳이 왜 그렇게 많은지 줄줄 새는 느낌이었어요. 식비에 생활비에 각종 공과금이며 보험비 등등 정말 월급은 제 통장을 스치고 사라져버릴 때가 많았죠. 결국 경제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하니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와이프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돈 문제로 서로 빈정상하는 일이 몇 번 발생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서로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작은 일로도 싸우게 되었고요. 처음에 부부싸움을 할 때는 아이를 봐서라도 참고 넘어가고 했는데요. 사소한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아내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고 되돌릴 수 없이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눈만 마주치면 뜨겁던 시절은 다 지나가 버렸고
언젠가부터 각방을 쓰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집안에 같이 있어도 대화조차 잘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이미 서로에게 많이 질려 있는 상태였죠. 결국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게 끝이었어요. 아이는 아직 어린이 아내가 키우기로 하고 저는 양육비를 조금씩 보내주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무렵 다녔던 보안업체도 그만두게 되었고요. 단 한 달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제 생활에도 약간의 변화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는 한 달 정도 배낭 하나만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듯이 여행을 했어요. 정말 어느 날은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고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곳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죠. 이혼 당시에는 무능력해서 내 가정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찌들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행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경치도 보고 바람도 쏘이다 보니 스스로를 조금은 위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돌아다니면서 생각도 많이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월급은 적더라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경비원 일이 떠올랐죠.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경비원으로도 많이 이직을 하거든요. 물론 다들 나이를 많이 먹고 경비원 일을 하지만 저는 일찍 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보안업체와는 다르게 경비원 일은 자기 일만 잘하면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일을 해보기로 한 거죠. 의외로 일자리는 쉽게 구해졌어요. 처음에 근무하게 되었던 경비 자리는 서울에 있는 나름 큰 단지의 아파트였는데요. 처음에 관리소장님하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젊어서 상당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많았던 걸 생각하면 30대였던 저는 상당히 젊은 축에 속했던 거죠. 보통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시스템이다 보니 밤을 새는 것만 빼면 일은 정말 편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만 잘하고 주민들에게만 잘하면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었고요. 간혹 뉴스에 나오는 진상 같은 주민도 저는 못 만나봤어요. 까칠한 주민들도 있지만 보통은 친절하신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30대 이른 나이에 아파트 경비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죠.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는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저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아파트로 일자리를 구해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일자리를 거치고 나서 일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 자리였죠. 경기도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개 동으로 되어 있는 정말 작은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장씨 아저씨랑 저랑 2명이에요. 둘이서 하루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죠. 장씨 아저씨는 삐쩍 마른 체격에 대머리가 벗겨진 아저씨예요. 이곳은 아파트가 2개 동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분리수거 일이나 아파트 주변 청소하는 것 정도만 잘 신경 쓰면 사실 대부분 그냥 시간만 때우는 수준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작아서 일이 무척이나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은 오래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젊은 경비원인 저를 반겨주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제가 빗자루질을 해도 더 깔끔하게 하는 편이니까요. 그리고 장씨 아저씨는 약간 성격이 무뚝뚝하고 부침성이 없는 편이에요. 그에 반해 저는 싹싹한 편이거든요.
오며 가며 마주치는 주민분들에게 말도 걸어드리고 인사를 드리면 엄청 좋아하세요. 그 중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말상대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시는데요. 낮 시간에 집에 혼자 있는 게 심심했던 일부 어르신들은 경비실에 들러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세요. 말상대를 해드리는 게 좋았던지 과일이며 간식거리며 먹을 것도 이것저것 많이 가져다 주시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명절에 쓰라고 돈봉투를 쿡 찔러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작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인심도 좋고 일도 편해서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중에 3층에 사는 덕순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래 할아버지랑 둘이서 이곳에 사셨는데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60대 중반이시라는 덕순이 할머니는 귀여운 인상에 푸근한 몸매를 가지신 분인데요. 나이를 먹긴 했어도 호감이 가는 할머니예요. 덕순이 할머니도 저하고 대화하는 걸 즐기는 여러 어르신들 중 한 분이죠. 그러던 어느 날 현관에 전등불이 안 들어온다면서 덕순이 할머니가 고쳐달라고 부탁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네 집에 가서 현관 전등도 갈아드리고 삐걱거리는 현관문도 손봐드리고 했죠. 욕실 배수구도 물이 잘 안 내려가길래 아파트 창고에 가서 도구를 가져다가 시원하게 뚫어드리기도 했고요. 제가 뭔가 하나씩 고쳐드릴 때마다 할머니는 옆에서 박수를 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이래서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저를 어찌나 사랑스럽게 쳐다보셨는지 몰라요. 저는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달라고 할머니 같은 예쁜 분이 부르면 언제든 오케이라면서 너스레를 떨었고요. 그런 농담에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어깨를 들썩들썩 하실 정도로 웃으셨고요. 싹싹한 제가 마음에 드셨던 건지 덕순이 할머니도 저에게 더 살가워지셨죠. 어느 날은 집에 고장난 것도 없는데 부르셔서는 맛있는 거 했는데 맛 좀 보라고 불렀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또 다른 날은 과일을 주고 싶은데 무거워서 못 들고 간다고 저보고 집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싱겁게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하실 때가 많았는데요. 자꾸 예쁜 할머니가 이렇게 집으로 부르시면 없던 감정도 생겨서 반하겠다고 저도 할머니에게 장난을 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는 할머니가 점심에 국수 삶아 놓았으니 면 불기 전에 와서 후딱 먹고 가라고 해서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요. 뜨끈한 잔치국수를 해놓으셨길래 정말 맛있게 두 그릇이나 얻어먹으면서 할머니랑 대화를 나눴죠. 저는 연신 엄지를 축혀 세우면서 먹어본 잔치국수 중에 최고라고 할머니에게 아부를 떨었고요. 할머니도 그렇게 대하는 제가 편하고 좋으셨나 봐요. 잘 먹었다고 경비실로 돌아가려는데 할머니는 갑자기 안방으로 가셔서는 사진첩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옛날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고 구경해 보고 싶냐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경비실을 오래 비울 수 없으니 괜찮으시면 같이 내려가시자고 했고요. 할머니는 사진첩을 가슴에 끌어안고는 저를 따라서 쪼르르 경비실까지 내려오시게 되었죠. 거기서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사진첩을 구경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듣고 얼마나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지금은 얼굴에 주름이 많이 있지만 젊었을 때에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귀여운 모습이었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약간 립서비스하는 느낌으로 칭찬을 했죠. 지금도 너무 곱고 예쁘신데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엄청 쫓아다녔겠다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더니 기분이 좋으셨는지 약간 얼굴이 발그레해졌는데요. 그래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할머니 사진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진첩에는 할머니가 처녀 시절일 때부터 몇 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마치 할머니의 인생을 쭉 구경한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할머니는 본인 사진을 훑어보시면서 감회가 새로웠나 봐요. 먼저 간 영감님 생각이 종종 난다면서 혼자 되고 나서는 적적할 때가 많다고 저에게 털어놓으셨죠. 저는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적적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놀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에 눈이 초롱초롱해진 할머니는 내일 뭐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교대하면 집에 가서 한숨 푹 자는 것 빼고 아무 일도 없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다음날 교대하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죠. 내일은 더 맛있는 거 해주신다면서요. 마침 다음 쉬는 날 별다른 일이 없어서 할머니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갈비찜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명절에 본가에 갈 때 아니면 구경도 못하는 음식이라 군침이 고였어요. 할머니는 한우 사다가 한 거라면서 제 손을 잡고는 식탁으로 이끌고 가셨고요. 저는 배가 터질 정도로 포식을 하게 되었죠. 고기가 입에서 아주 살살 녹더라고요.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는 할머니 집 거실에 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경비실에서 쪽잠을 잔 데다가 배까지 부르니 잠이 솔솔 왔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저도 모르게 기절하듯이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어요. 할머니는 냉장고를 뒤적뒤적해서는 몸에 좋은 거라고 홍삼액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심심하시다는 할머니랑 점당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기도 했네요. 할머니 기분 좋으시라고 허술하게 치면서 몇천 원 잃어드렸더니 어깨를 들썩이면서 아주 신나하셨죠. 그렇게 꽤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약간은 쉬고 싶다는 생각에 집에 돌아가 보려고 했는데요. 할머니가 못내 섭섭한 눈치를 보이시더니 그냥 오늘 여기서 하루 있다가 가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의 의도를 바로 파악은 못했어요. 설마 할머니가 저를 꼬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할머니 눈빛을 보니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할머니와 그날 안방에서 데이트까지 해버리고 말았네요. 할머니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피부도 고우셨고 살결도 탱탱하신 편이었어요. 몸매도 아직 훌륭했고요. 할머니는 이렇게 남자 품에 안겨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면서 연애를 하던 중 죽을 것 같다는 소리를 연신내셨죠. 저도 이혼 후에는 여자를 만날 일이 없어서 정말 몇 년 만에 그런 관계를 가진 건데요. 덕순이 할머니와의 연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그날 저 때문에 원 없이 호강을 누렸다면서 한박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덕순이 할머니와의 비밀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은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은 그런 욕구가 없을 줄 알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더라고요. 몇 번 할머니와의 그런 만남이 지속되면서 덕순이 할머니도 젊은 여성들 못지않게 상당히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덕순이 할머니랑 이렇게 진하게 썸을 타기 전에는 저도 제 생활이 있다 보니 쉬는 날에는 실컷 낮잠을 자기도 했고요. 가끔은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하면서 쉬는 날을 즐기는 편이었는데요. 덕순이 할머니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쉬는 날은 거의 할머니네 집에서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왜냐면 할머니가 저를 가만두지를 않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날에는 매일같이 할머니가 경비실에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쉬는 날은 뭐 할 거냐고 물어보시면서 제 스케줄을 확인하곤 하세요. 그리고 제 옆에 의자를 놓고 앉으셔서는 제 손을 마음껏 쓰다듬고 주무르시면서 본인 사리사욕을 채우시곤 하죠. 제 손을 보고는 남자 손은 이렇게 두툼하니 소뚜껑 같아야 매력이 있는 거라고 어찌나 주물럭거리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손으로 자기를 만져주면 좋겠다고 노골적인 농담을 하기도 하시죠.
저는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할머니는 누가 보면 어떠냐고 대놓고 들이대시는 편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제 손을 주물럭거리면서 저를 자극하시는데요. 제가 다음 쉬는 날은 할머니 보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야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가시곤 해요. 그리고는 내일 먹고 싶은 거 있냐면서 맛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요새 칼칼한 동태탕이 생각이 난다고 했더니 오늘 시장에 가서 싱싱한 놈으로 재료 준비를 해두시겠다네요. 저에게 잘해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할머니를 보면 저도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내일 장씨 아저씨가 아침에 오시면 교대하고 바로 덕순이 할머니네 집으로 갈 듯 한데요. 가자마자 마음 같아서는 한숨 푹 자고 싶지만 우선 할머니랑 사랑을 한번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옆에서 저를 보채실지도 모르거든요. 덕순이 할머니 힘도 쏙 빼놓아야 같이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듯 해요. 그리고 개운하게 한숨 자고 일어나서는 시원한 동태탕에 소주 한잔 하면 그게 바로 지상낙원일 것 같네요. 어서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젊은 나이에 경비 일을 빨리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